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창단 후 첫 코리안컵 우승 도전에 나선 광주FC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전북 현대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정효 감독 퇴장에 이어 선수까지 퇴장당한 것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8천여 명의 원정 팬들을 등에 업고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한 광주FC. 광주는 경기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열되는 경기 속에 이정효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광주의 불운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퇴장을 당합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이정효 감독이 거칠게 항의한 것이 퇴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감독의 퇴장으로 어수선하던 광주는 전반 막판 전북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광주의 불운은 계속됐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골키퍼 김경민이 수비수의 강한 충돌로 부상으로 교체된 겁니다. 조금은 이제 광주 쪽으로 가 있는 흐름입니다. 신창무의 킥이 탄도가 아주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23분 프리디 온순이 헤딩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전후반을 1대1로 마치고 들어간 연장전. 광주는 이번에 수비수 조성건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2. 창단 첫 코리아컵 우승 도전에 나섰지만 이정효 감독에 이어 선수마저 퇴장을 당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패배로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최근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가거도 방파제와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자체 감찰 조사를 본격화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다가 국회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랴부랴 수사와 조사에 나선 건데 늑장 수사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초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정식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인 지 7개월 만입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수사 외압의 피해를 주장하는 해경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역시나 감찰에 나선 지 7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경찰과 해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거도 방파제 복구공사 배임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시의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팀장의 인사 발령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시죠? 개입은 했는데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를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전화를 건 보안과장의 통신영장을 청구해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수부 전 간부와 이 청장 사이의 통신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신영장으로는 본인 명의로 확인된 휴대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단순 기록만 확인될 뿐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실체적 증거 수집은 불가능합니다. 그 문자 내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통신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 영장을 통해서만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좀. 하지만 이마저도 해수부 전 간부의 통신영장은 제외됐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 사이 모종의 거래나 접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국회의 지적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알맹이 빠진 수사로 결국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내년 여수 지역 최대 현안인 섬 박람회와 관련해 행사장 조성 등에 필요한 기본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했던 연계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계획보다 줄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던 섬 박람회 국비는 32억 3천만 원. 예정된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사장 기반 시설 조성 등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하려던 일부 사업들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자체와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의 여객선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반값 운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25억 원. 하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 12억 5천만 원 확보가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돼버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죠.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계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섬방문의 해 행사를 계획하고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예상보다 규모가 크게 줄면서 국내외 홍보와 프로그램 등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할 걸 2개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를 위한 여행 경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주역인 고 이기용 선생의 추모식이 오늘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 이후에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안장식도 진행됐습니다. 고 이기용 선생은 1912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1929년 현 광주일고에 입학해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이듬해 투옥 중인 학우들을 위해 시험을 거부하고 퇴교하는 백지투쟁을 주도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취약계층 장학생 명단을 학교 측에 제공한 것을 두고 교육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청이 최근 모 장학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명단을 학생 동의 없이 소속 학교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